예나 지금이나 콩팥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은 제거하면서 필요한 물질은 남도록 여과기 역할을 하는데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거나 기능 저하가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 판정을 받게 된다. 심할 경우 혈액투석과 신장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건강 A2G, 오늘은 방심했다가는 시한폭탄이 되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자.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요. 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안타깝게도 이 콩팥이라는 장기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투석이나 심한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래 오늘 건강 A2G 시간에는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는 만성 콩팥병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장내과 백진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콩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뭐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은 순 우리말입니다. 콩팥의 콩은 콩팥의 형태가 강낭콩을 닮았다고 해서 강낭콩의 콩을 따서 콩이고, 콩팥의 팥은 콩팥의 색깔이 팥 색깔과 비슷하다고 해서 팥을 따와서 콩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신장이라고 쓰고 있는데 콩팥과 신장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콩팥은 위치가 어디 있느냐? 콩팥은 우리 몸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등 뒤쪽에 있고 등 뒤쪽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콩팥은 왼쪽과 좌측과 우측 두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보통 자신의 주먹 크기 정도입니다. 1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신의 주먹 정도 크기가 되는 콩팥이 우리 몸 등 뒤쪽에 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콩팥의 기능은 참 많습니다. 1번 기능은 뭐냐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기능이 제 1번 기능입니다. 그 기능 외에도 콩팥은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면 그 요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소변이 가게 되고 방광에 어느 정도 소변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소변이 마렵다는 그런 요의를 느끼게 되고 요로를 통해서 소변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변을 만들고 배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콩팥은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면은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그 외에도 조혈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혈 호르몬이라 하는 것은 조자는 만들 조자를 쓰고 있고 혈자는 피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만들어내는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콩팥의 기능이 나빠진다고 하면 이런 조혈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어서 피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빈혈이 생기게 되겠고, 빈혈이 생기게 되면 뭐 힘도 없고 숨도 차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콩팥은 이런 조혈 호르몬들 만들고 또 그 비타민 D의 그 합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의 뼈가 약해지는 등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또 이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유지시켜준다. 정말 우리 몸에서 콩팥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만성 콩팥병은 대체 어떤 질환입니까요? 네. 만성 콩팥병은 일단 말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만성 콩팥병입니다. 만성, 급성이 아니고 만성이라는 뜻인데요. 만성적으로 천천히 콩팥에 병이 생긴 건데 그 기준이 얼마냐? 저희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콩팥에 병이 생긴 것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은 3개월일 거고 만성의 기준은 콩팥에 병이 생긴 것인데, 그러면 병이 생긴지 안 생긴지 어떻게 하느냐? 크게 피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콩팥에 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피 검사에서는 우리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혈액 검사에서 뭐 만성 콩팥병을 진단할 수가 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나 혈뇨가 나온 것으로 그 콩팥에 병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상의학 검사에서는 초음파나 CT를 찍어서 콩팥에 구조나 형태에 이상이 있으면은 콩팥에 병이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콩팥병이 만성적으로 3개월 이상 생긴 경우를 저희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 콩팥병을 얘기할 때 사구체 여과율,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나마 알고 가시면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콩팥의 제1번 기능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정수기 기능이 1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뭐냐? 이런 콩팥이 1분 동안 그런 노폐물을 걸러주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필터링 기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높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걸러준다는 뜻이라서 콩팥이 그만큼 기능이 괜찮다라는 뜻이 되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그만큼 걸러주는 양이 적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을 잠깐 설명드린 이유는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나누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보통 암 환자분들을 얘기할 때 1기, 2기, 3기, 4기로 암 환자분들을 나누고 4기 암 환자분들은 말기 암 환자분이라고 제가 보통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도 1기, 2기, 3기, 4기로 5기로 나누게 됩니다. 해서 5기로 갈수록 더 나쁜 것이고요. 특히나 만성 콩팥병 5단계를 말기 신부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암 환자분들을 1기, 2기, 3기 나눌 때 저희가 보통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서 저희가 이렇게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이렇게 1, 2, 3, 4, 5단계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런 수치들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이라고 하면 저희는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고, 말기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15% 미만은 말기 신부전이고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 중에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이 얼마나 되느냐? 남자 같은 경우는 3.3%로 조금 높고 여자 같은 경우는 2.6%로 조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콩팥의 이제 기능적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 콩팥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교수님. 근데 정말 이 만성 콩팥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위험한 동반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만성 콩팥병 중에서도 5단계를 말기 신부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들이 어떤 것이 있냐고 보면은 당뇨,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당뇨가 말기 신부전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고혈압 20% 정도, 사구체 신염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 질환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당뇨병 환자분들,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말기 신부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말기 신부전까지 가게 되면은 신대체요법이라는 것을 시행할지 말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신대체요법은 말 그대로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말기 신부전까지 가게 되면은 콩팥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찾아야 되는데, 크게는 투석과 이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전체 인구에서 이런 신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올해 조사인데 98,000명 정도가 이렇게 신대체요법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우리나라 그 인구당 500명당 1명 정도는 신대체요법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최근 한 30년 정도 사이에 무려 40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 콩팥병, 말기 신부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조금 더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대체 요법 가운데 하나인 혈액투석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게요.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최근 30년 사이에 이런 신대체 요법을 사용하는 환자가 39배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만성 콩팥병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잠깐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합격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요. 뭐예요? 뭔데? 네, 취직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다. 야, 니 언제 면접 봤었나? 좀 됐지. 한 일주일? 내가 언제까지 놀 줄 알았나. 이런 인재를 알아봐주는 그런 회사가 있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야, 니가 취직을 했다. 말도 안 된다. 참. 그나저나 잠깐만. 나 초등급 다 뭐 하지? 신났네, 신났어. 아주 그냥. 부장님 나 앉아도 될 거야. 앉아. 아저씨 앉아. 야, 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노? 아니, 야는 회사 간다 켜놓고 맨날 이래 술 먹고 들어오고. 자기는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늦게 올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한다라는 의미 아니겠나? 어디 일하는 남자가 일하는 여자한테 말을 띡띡 꺼내. 이게 지금 돈 번다고 유사를 아직 월급도 안 받아온 게 야, 니는 술 그냥 못 먹는다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술 먹으면 이래 몸 가려워요, 안 돼요 하면서. 어허, 참 진짜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디 남자가 돈을 달아. 아유 아가씨 그리고 이게 업무의 연장인 걸 모르나? 천지를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아가씨 오빠야가 사회생활을 초도 안 해봐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해요. 안 된다. 이해해요, 알았죠? 와. 와. 야, 이제 여자 둘이서 협공을 해가 나를 무시하네 지금. 무시당하기 싫으면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든지.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버는 사람이 최고 아닐까? 야, 그래 돈 못 벌어가 미안하네. 나도 이제 돈 벌으면 될 거 아이가? 그래 제발 10원이라도 좀 벌어온나. 내 더러워가 돈 벌어온다. 내일 당장 돈 벌어올게 내가. 싼 마우스. 그러니까요. 돈을 못 벌면 중요해. 어디 여자가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씨 내 말 뭐? 알겠죠? 와, 잘하니 지금. 빨리 가서 이불 좀 덮어줘. 뭘 덮어주기나. 엄마. 어머 아가씨 얼굴 왜 이래 부었어? 왜 손도 탱탱 붓고 왜 이래 부었노?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이렇게 붓네. 모르기는 맨날 그래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술 먹고 안주 먹고 술 먹고 안주 아유, 먹고 진짜. 밤마다 그래 먹는데 안 붓고 뱅이나. 아니거든. 아닌 거 좋아하네.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닌데. 아니에요. 사열이 친 게 아니고 그냥 좀 부은 것 같아요. 아니지 뭐가 아니야. 뭐? 왁! 뭐? 왁! 뭐? 야, 막 이래 굴러다니겠다. 이래 막 굴러봐. 와, 체주는 진짜 체주. 아니 그러는 거는 자기가 잘하는 거고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뭘 적당해, 뭘 적당해. 좀 있으면 풀어질 거예요. 저 살짝 부었네. 부으니까 더 이쁘네. 아니, 어머, 근데 미쳐. 내가 요즘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사 가면 슬리퍼를 신잖아요. 네. 퇴근할 때 되면은 발이 부어가지고 신발을 못 신는다니까. 야, 그거 혹시 콩팥에 이상 있어가지고 하는 거야? 아 진짜 아침부터 좋은 소리 한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이래 몸 자꾸 붓네 이렇게 하면 콩팥 이상 있다 하잖아. 이 병원 한번 가봐라. 자기는 왜 자꾸 아가씨 뭐 살짝 닦고 코판 이상이 닦고 왜 자꾸 초치고 진짜 악담을 해라 악담을 진짜. 내 아니, 말이. 아니 초치는 게 아니라 오빠가 동생이 걱정되고 하는 소리 아이가 지금. 야, 사람들이 몸이 자꾸 부으면 콩팥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니도 그런가 싶어가 병원 가보라 하는 거 아이가 내가 지금. 아 진짜 남자가 아침부터 진짜 옆집에 들릴 대로 목소리가 크네 진짜.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갔네 진짜. 아이고 신경 쓰지 말고 갔다 와요. 슬리퍼 바뀌었겠지 퇴근할 때. 그렇겠죠. 바뀐 거 좋아하네. 아침 먹고 가요. 아침 먹고 가요.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몸이 자주 붓는다면 콩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네.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뭔가 뭐 몸이 상대방이 부으면 야, 너 콩팥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콩팥이 앞에서 들으신 대로 우리 몸에 이제 물도 흡수하고 노폐물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콩팥에 이상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제 잘 안 걸러지니까 노폐물도 쌓이고 몸이 붓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정답을 한번 말해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면요, 이 몸이 붓는다고 해서 콩팥에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몸이 붓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오래 앉아 있거나 또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게 되더라고요. 교수님, 과연 누가 정답인가요? 무승부인 것 같습니다. 세모인가요, 세모? 예, 세모입니다. 세모입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 몸이 붓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건 콩팥이 그 중에 뭐 가장 흔한 원인 질환 중에 한 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콩팥도 있지만은 콩팥 외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 몸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만약에 붓는다고 하면은 콩팥 외에도 뭐 심장, 간, 갑상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몸이 붓는다는 게 이제 콩팥뿐만이 아니고 심장이나 간, 갑상선 이상일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별 이유 없이 몸이 자꾸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만성 콩팥병에 관한 궁금증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길었다. 피곤해. 네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아니 언니는 뭐 내 몸 맨날 나가라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나가서 살라며 근데 왜 갑자기 왜 간섭이고 내 고기 안 먹었거든. 술은 안 마신 것 같고. 남자친구가 생겼나? 난? 뭔데? 니 데이트하고 왔나? 아니 오, 수상한데? 언니 티나요? 니 뭔데? 남자 생겼나? 많은 사람인데 어디서 만났어? 몇 살이고? 아니 적당히 물어라. 하나씩 묻던지 진짜 도대체 내가 무슨 질문에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 번에 물었잖아. 몇 살? 뭐 하는 놈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괜찮은 놈 회사. 어이구, 회사 다니다 정분 났네. 정분 났어. 회사? 야, 이 봐라. 내 일할 줄 알았더니 니 지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금 보내놨더만 지금 거기서 연애질하고 있나? 몇 살인데? 말 못한다. 몇 살인데? 말 못한다. 빨리 말해라. 아래. 연하? 설마. 조금 좋아. 뭔데? 미쳤다. 연하가 눈깔이 삐지. 니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는 좀 아니다 진짜. 아니지 미인을 알아보는 거지. 미인은 야 됐고. 될거 와. 뭘 데리고 와? 데리고 온나. 남자는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 야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하는 법이다. 빨리 데리고 온나. 아니 전화해라. 오빠는 그렇게 보는 눈이 좋아가지고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나? 잘 보니까 볼 줄 아니까 저를 만났죠. 아가씨도 참. 미안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제 그만 보라. 됐다. 되긴 뭐가 돼? 어디까지 갔어? 말 못한다. 말해라. 못한다. 어디까지 갔어? 못한다. 하지 마라 좀. 이걸 나도 어떻게- 사생. 나도 괜히 사생활 있다. 이게 네 오빠한테 빨리 말해라. 어디까지 갔어? 했어, 뽀뽀했어, 쪽쪽 했네. 티나요? 나요. 아니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거기서 뽀뽀라고 이게 진짜. 진짜. 아니 오빠도 결혼해서 사실 난 왜 하면 안 되는데? 야 결혼이랑은 다르지. 야 세상에 남자는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오빠밖에 없다. 오빠 말고 다른 남자는 다 늑대다 늑대. 야 이게 될 거라고 빨리. 아무튼 우리 혜인이는 안 그런다. 누구 혜인? 우리 혜인이 이게 와 이게 미쳤네 지금. 혜인이 야 니 지금 숙에 들어간다. 근데 나 요즘 언니 좀 고민이 좀 있다. 고민? 왜요? 혜인이라. 왜요? 여행 가세요? 여행. 둘이 아니다 그거. 가가 말라고 이거. 갔다 왔네. 벌써 갔다 왔네. 갔다 왔 이게 진짜. 잠깐만. 아니 그게 소변에 거품이 난다. 그거 봐라. 내 병원 가라 했지. 니 병원 안 갔지. 소변에 거품 나오는 거 그 콩팥에 이상이 있는 거라니까. 아니, 원래 소변에 거품 나지 않나? 아니 원래 거품 나는 거지. 나는 거품 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내 소변 한번 볼래? 더러워 죽겠다. 그걸 말고. 좀 봐봐라 나 진지하단 말이야. 싫다. 뭘 진지해. 아우 싫다. 그거. 아니 자기는 잠깐만 진짜. 신호 온다. 뭐가? 갔다 올게. 있어봐. 갔다 올게. 아니 잠깐. 소변 야야. 소변 이봐라. 어머 거품 냄새. 봐라. 어머 냄새. 거품 봐라. 어떡하노?
빨리 봐봐라. 아이 뭘 보긴 뭘 봐. 니 그냥 이 들고 병원 가라 빨리. 아 더러워 죽겠다. 아니 진짜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난다니까. 진짜 내 몸에 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콩팥에 이상 있을 수 있다. 카드라 거품 이래 있으면은 병원 가라 빨리. 아니 소변에 거품 있는 거랑 콩팥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다고. 나 진짜 더럽게 모르네. 그러니까 냄새라도 한번 맡아봐라 그래. 이걸 냄새를 봐봐. 더러워 죽겠다 진짜.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는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면 콩팥에 이상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사실 자주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정답을 한번 외쳐볼게요. 먼저. 정답 O입니다. 왜냐하면요, 흔히 소변을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이 소변의 색깔, 또 거품의 유무, 냄새만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또 변기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남아있다. 그렇다면요, 소변으로 다량의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신뢰는 가면서 제가 또 틀릴까봐 걱정도 되긴 하는데 너무 좀 뭐 심각하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예. 거품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김도희 씨는 잘 아실 거예요. 맥주를 많이 제가 마시다 잘 보면 알아요? 예. 알 거예요, 충분히. 예. 맥주에만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변에도 거품이 그럴 수 있죠. 보글보글 예, 예. 형성되는 경우도 예. 있고. 흔히 뭐 오줌빨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이 소변이 세면 남자들이 이제 서서 그렇죠. 볼 경우가 많으니까. 거품이 이렇게 오늘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볼 게 아니라 당연히 예. 거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X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이것도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세모입니다. 이것도 예, 둘 다 세모입니다. 가능성이 있군요. 네. 둘 다 가능성이 왜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두 분 다 말씀이 맞는 게 이렇게 우리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인다는 것은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보통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는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콩팥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콩팥에 문제가 없이도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열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운동을 했거나 너무 오래 서 있었거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컨디션이 변화가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반인 정상인들도 가끔씩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세모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만성 콩팥병 증상도 한번 설명 같이 좀 해주시죠. 예, 만성 콩팥병의 증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넣을 때 거품이 많이 끼는 단백뇨가 나오거나 아니면 몸이 붓는다거나 뭐 아니면 우리 몸에 몸이 간지럽고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또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면은 식욕이 없고 입맛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 콩팥병의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들은 콩팥병 초기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내 콩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증상을 살펴보니까 내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도 분들도 한 두 가지 정도 계실 거예요. 있더라고요. 예. 검사해 보셔야 돼요. 그러게, 그래야 이렇게 되겠네.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 이게 만성 콩팥병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소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단의 단서가 됩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만성 콩팥병 그중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거나 아니면 피 검사에서 크레아틴이라는 것을 수치를 측정을 해서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또는 콩팥 초음파를 시행해서 크기와 모양 이런 것들을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만성 콩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만성 콩팥병 검진을 받아야 되느냐고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로 65세 이상의 연세가 많으신 고령인 노인 환자분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것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분들, 또 콩팥 독성 약물에 노출되었거나 급성 콩팥 손상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 외에도 요로감염, 요로결석, 전신감염,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검진을 미리미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이 만성 콩팥병 판정을 이제 받고 나면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 같은 치료가 아니라 뭐 원인 질환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처음에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었는데 만성 콩팥병의 제일 흔한 질환의 원인 질환이 뭐냐? 당뇨,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고혈압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뇨랑 고혈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측정하게 되는데 매일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셔서 이 혈당이 어느 정도 나오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겠느냐?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30 사이, 식후 2시간 혈당 같은 경우에는 1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도 3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가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를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7% 이하로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습관 중에서는 최대한 좀 싱겁게 드시고, 그 다음에 정해진 그 양의 음식을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만성 콩팥병이 있고 단백뇨가 나오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130에서 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외에도 저염식이를 하고 금연을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만성 콩팥병 진행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약을 드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뭐 뼈나 관절이 안 좋아서 드시는 소염 진통제 또는 일부 항생제, CT를 찍을 때 사용하게 되는 CT 조영제, 이런 것들은 콩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기 전에는 항상 의사 선생님과 미리 상의한 후에 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주위에서 몸에 좋다고 해서 대체의약 식품 또는 건강식품들을 많이 권유합니다. 뭐 민들레라든지 미나리, 냉이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주변에서 권유해줘서 먹게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들은 콩팥 기능이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식품을 드실 때도 먹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콩팥 이상은 먹는 것과 상당히 이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식사나 간식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량을 먹고 짜게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제 먹는 게 중요하겠죠. 음식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실제로 되게 관심 있으신 것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건데,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첫 번째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대신에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고단백 섭취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 칼륨과 인은 적절하게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짜게 먹고 염분 섭취가 많을 경우에는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섭취를 적절하게 제한해야 되는데, 하루 권장량은 우리가 소금을 5g 이하, 나트륨 같은 경우는 2g 이하로 섭취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이렇게 뭐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소금 1g 같은 경우에는 소금으로 따지면 작은 술 반 정도, 진간장 작은 술 하나 정도, 된장 큰 술의 반 정도, 고추장에 뭐 큰 술의 한 반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로 뭐 소금을 더 적게 먹어야 되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인 분들도 하루 권장량은 소금 5g 이하입니다. 똑같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랑. 그런데 왜 우리가 콩팥병 환자분들을 계속 싱겁게 먹으라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짜게 먹습니다. 염장 음식이 많고 찌개, 국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짜게 먹는 게 큰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그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일반인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 소금 5g 이하로 먹는 거를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평상적으로 먹는 것이 소금이 12.5g 먹고 있습니다. 한 2.5배 정도를 더 먹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2.5배 이상은 싱겁게 드셔야지 어느 정도로 싱겁게 먹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뭐 저희가 외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식이 짠 경우가 많은데, 음식을 한번 어떤 음식이 더 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개 같은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된장찌개라든지 김치찌개 이런 것들은 밖에서 한 끼만 식사하셔도 하루에 염분을 다 섭취한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국으로 따지면 어묵국, 육개장 이런 것도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우리가 섭취해야 될 나트륨 다 섭취한 것이고 저거 먹으면서 또 밑반찬도 먹으니까 훨씬 많이 네. 먹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국 같은 거 드실 때는 최대한 이제 국물을 드시지 않고 건더기만 먹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짜장면, 뭐 우동, 뭐든지 이렇게 소금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밖에 음식을 드실 때는 좀 그 싱겁게 드실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싱겁게 먹는 것 외에도 제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콩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단백질을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 또한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단백질 섭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권장량을 보면은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킬로그램당 0.8g 정도를 먹으라고 하고 있고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킬로그램당 0.6에서 0.8g 정도를 먹으라고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과 뭐 비슷하게 드셔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 걸 의식해서 적게 섭취하게 되면은 단백질 열량, 영양 불균형이라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정도는 먹어도 되고 오히려 과다 섭취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칼륨 섭취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 칼륨이란 것은 수분 조절에 관여하고 또 근육과 신경세포에도 자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해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칼륨 섭취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정맥이 생기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을 섭취를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칼륨은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채소를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채소를 드실 때에는 그 채소를 최소한 물에 한 2시간 정도는 푹 담궈놨다가 이후에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그 이후에 채소를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어떤 음식에 좀 더 많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곡류를 보면은 쌀밥보다는 잡곡밥에 좀 더 칼륨이 많고요. 채소와 과일에는 사실은 그 칼륨이 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특히 쉽게 생각하시면 녹색 채소에 칼륨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나리, 시금치, 쑥갓 이런 녹색 채소에 조금 더 칼륨이 많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박 같은 데 칼륨이 많아서 특히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식은 싱겁게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겠지만 고단백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 3일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담배는 반드시 끊고 음주는 하신다고 하면 한 번에 1잔에서 2잔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고 고혈압과 당뇨는 말기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에 따라서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받아서 지금 내 콩팥의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콩팥병 환자분들은 약을 드시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의를 해서 그 약이 콩팥에 해가 되는 약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일과 야채와 같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콩팥은 50% 정도 기능이 떨어져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중한 장기인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장내과 백진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